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9월 9일 오후입니다. 예, 오늘 보니까 오늘 오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신임 당대표 및 지도부가 보면 청와대에서 상견례 내지는 차담회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역시 그 예상했던 대로 보면 이제는 임기 말에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에 대고 조금 뭐랄까 아쉬운 소리 슬슬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당청 관계 거의 환상적이라고 할 만큼 좋은 관계다라는 이야기를 무려 8차례나 하고 있고, 또 문재인 정부가 바로 민주당 정부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신임 지도부 간의 차담회를 갖다가 설명하는, 그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청와대죠, 국민소통수석이겠죠. 이야기가 굉장히 핵심적인 얘기를 하나 했어요. 오늘 자리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과 관련해서는 일체 대화가 없었다. 일절 대화가 없었다. 그리고 또 기자들이 묻습니다. 어제 보면 이제 몇몇 신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민정수석실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해서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라고 물었는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일은 확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걸 보면서 갑자기 옛날 우리 우스갯 얘기를 하는 거 있죠. 영구가 했다는 이야기. 영구, 여기 금 안 묻어놨다. 영구 없다. 이 얘기입니다. 보니까 앞서 황태순TV를 통해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면 문재인 정부, 또 민주당 정권, 범여권, 진보 좌파 세력들 입장에서는 추미애 법무장관 문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루가 지나면 하루가 갈수록 더 이른바 손실이 증가되는 그야말로 악재입니다. 빨리 정리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 쪽에서는 강하게 어떻게 보면 눈치가 없는 건지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면서도 어제 하루만 해도 네 차례에 걸쳐서 보면 해명을 하고 성명을 하고, 또 심지어는 변호인을 통해서 보면 방송사와 또 모 육군 예비역 대령 갖다가 고소 고발하고 강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실제 권력 내부에서 추미애 법무장관 같이 당 대표를 지냈고, 어쨌든 지난 대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대선에서 당 대표로서 진두지휘했던 그런 어떻게 중량감 있는 정치인 한 사람을 갖다가 아무리 마음에 빚이 없다 하더라도,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마음에 빚이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에 빚이 없다 하더라도 정리해서 버티기 시작하면 참 골치 아픕니다. 제일 좋은 거는 자진 사퇴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주변에서 여러 가지 바람을 잡습니다. 첫 번째 바람잡이로 나섰던 것이 김남국 의원, 이른바 문재인 팬덤, 또 조국 키즈, 앞서는 추미애의 호위무사 역할을 자처했던 김남국 의원 같은 양반이 보면은 추미애 장관 보좌관이 전화한 건 사실인 것 같다. 또 추미애 장관 아들 진단서 갖다 제출하면 다 문제 해결될 거 아니냐. 근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를 까면 2개가 생기고, 2개를 까면 4개가 생기고, 그야말로 연쇄적으로 의혹이 점점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연에서, 또 오늘 오전에는 정의당에서 심지어는 추미애 장관을 데스노트에 올렸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은 자리고수,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 여기서 물러나면 완전히 지금 조국 장관 꼴나게 생겼거든요. 법무장관이 있을 때야 지금 서슬이 펄었지만은, 예를 들어서 추미애 장관 지금 물러나서 현역 의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연인으로 돌아갔을 경우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또 추미애 장관 본인은 본인대로 민간인 신분, 자연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될 건 불을 본 듯 뻔합니다.
추미애 장관 장관 그만두면은 예전에 추미애 장관이 당 대표할 때 보좌관부터 시작해서 보좌관, 청와대에 있는 보좌관, 청와대로 이제 보면 이른바 좀 영전한 그 보좌관, 선임 보좌관, 또 영전하지 않은 차석 보좌관 등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이른바 포토라인에 없어졌다고 합니다만은 사실상 심리적 포토라인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버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낙연 현 민주당 대표 간의 차담회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과 관련해서는 일절 전혀 다른 이야기가 없었다라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밝히는 것부터가 뭔가 청와대에서 기류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구나. 플러스 어제 몇몇 언론 매체를 통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추미애 장관 그리고 그 아들 문제를 갖다가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다라는 보도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 즉 NCND 나간 것이 수상적인 겁니다. 통상의 용어로 하면은 뭐 그와 같은 것은 뭐 할 수도 있다라든가 뭐 그런 사실이 없다라든가 뭐 설사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그와 같은 법률적 검토는 하고 있으나 뭐라든가 하는데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은 그 문제의 심각성이 상상보다는 크다 하는 것을 갖다가 역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즉 추미애 법무장관 입장에서는 지금 청와대에서 이러저러한 이야기 나올 때 빨리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추미애 장관은 그걸 다 알기를 거부하고 있죠. 지금 이제 추미애 장관 측에서 계속 보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들에 이어서 딸 문제까지 터지고 있습니다. 아들은 뭐 너무나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왜?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보면 이른바 황제 병가, 황제 휴가 플러스 그다음에 통역병 청탁 또 의정부에서 서울 용산으로 얻은 자대 배치 청탁 거기에 플러스 이제 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추미애 씨가 문재인 정부 출범한 특등 공신으로 당대표를 하고 있었던 2017년 10월경에 추미애 씨의 딸이 프랑스 유학을 준비 중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비자가 빨리 안 나왔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때 또한 보좌관, 뭐 저도 보좌관 해봤습니다만 그런 꾸준히 보좌관들이 하는데 보좌관이 알아서 하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흔한 얘기로 영감이라고 그러죠. 의원이 지시하거나 내지는 의원 부인, 사모가 지시하거나 이런 경우 보면은 그때 그래도 저도 보면 예를 들어서 저희 보좌관들도 뭐 외교부가 되었던 국방부가 되었던 할 때 목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상대방도 벌써 느낌을 압니다. 어쨌든 외교부에서도 이례적으로 어제 추미애 씨 딸이 프랑스 비자 관련 청탁 의혹에 대해서 어제 대변인을 통해서 브리핑을 했어요. 그와 같은 사실을 지금 확인 중에 있다. 그러니까 확인 중에 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2017년 10월이면 어영부영 3년 전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인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범세련이라고 있습니다. 법세련,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합, 자유우파의 그 법세련, 주로 이제 변호사분들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법세련에서는 오늘 추미애 씨를 갖다가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뭐냐니까 자녀의 병역 및 비자 발급 관련 청탁 의혹에 대해서 고발하면서 수사를 의뢰한 겁니다. 근데 저 추미애 장관 측에서는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 문의에 대해서 단순 문의를 했고 행정 안내를 받았다. 그러니까 보면 어쨌든 그 내용이 청탁이었던, 그다음에 외압이었던, 아니면 단순 문의였던 간에 어쨌든 전화한 것은 사실이라는 것을 갖다가 사실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 문의에 대한 그쪽에서는 행정부 쪽에서는 행정 안내를 해주었다. 자, 이걸 보면은 그리고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뭐 통역병이 되었던 평창 동계올림픽, 그다음에
저쪽 의정부에서 카투사, 의정부에서 용산으로 전출하는 문제라든가 뭐 등등의 문제. 예를 들어서 프랑스 딸이 이제 프랑스 비자 받는 부분도 아마 빨리 안 나온 모양이에요. 빨리 좀 내달라고 이제 프랑스 이제 주 프랑스 이 비자 발급은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 해주지 않습니까? 통상 관광이야. 그냥 노비자로 가지만 유학 같은 경우는 비자가 나와야죠. 그러니까 우리 외교부에서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 좀 흔한 얘기로 외압을 가해달라라는 식으로 은근슬쩍 넣지 했겠죠. 근데 지금 추미애 씨 이야기는 뭐냐니까 지금 추미애 씨 아들 딸 관련해서 나오는 모든 그 해명은 놀랍게도 법무부 참모들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거의 99%가 지금 추미애 씨 아들 고소 고발되어 있고 하니까 변호사들 주로 보면 민변 출신들이죠. 이 민변 변호사들의 그 아주 교활하고 아주 보면은 Devil's Advocate라고 하지 않습니까? 악마의 변호사. 이렇게 저렇게 말장난은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아마 저 법무부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현직 검사라면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 문의에 대한 행정 안내 받은 것이다. 또 어쨌든 뭐 청탁을 했던 간에 안 했던 간에 그 성격이 청탁이든 아니든 간에 성사되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궤변과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를 갖다가 딱 짚어야 되겠네요. 추미애 씨 아들, 추미애 씨 딸은 손가락이 없습니까? 전화 못합니까? 전화해서 저 비자 언제 나와요? 물어보면 안 됩니까? 그걸 꼭 엄마한테 얘기했는지 아빠한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얘기 안 했다 칩시다. 얘기 안 했는데 그 보좌관 아저씨가 알아서 해줬다 칩시다. 그 애들은 손가락이 없습니까? 입이 없습니까? 참 웃기는 이야기죠. 또 보면 청탁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간에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지금 국가 변란, 쿠데타도 그 성공하면 처벌하고 성공 안 하면 처벌 안 하면 되겠네요. 모의만 하면 성사되지 않았으니까. 참 말 같지 않은 이야기합니다. 이래서 보면은 그 흔한 얘기로 악덕 변호사를 갖다 Devil's Advocate 내지는 곽상도 의원이 얘기했죠. 법비, 알량한 법 지식을 이용해서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 법비, 법도둑놈이라는 뜻이죠. 그 이야기를 들어 마땅한 겁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추미애 씨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안쓰러울 정도로 보면 법무부 장관 자리 왜? 여기서 떨려나면 이거는 완전히 흔한 얘기 쪽박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안 물러나려고 지금 악을 쓰고 버티고 있고 변호사까지 동원해서 이런저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고 그런 가운데 이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는 아마 99% 아니 100% 지금 법률적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고위관계자 다시 말해서 국민소통수석 이야기가 더 이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해서 민정수석실에서 법률적 검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다라고 사실 NCND 인정한 겁니다. 거기다 외교부는 이례적으로 어제 딸의 프랑스 비자 청탁 의혹 사실관계를 지금 파악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당 대표 간의 회의에서 일절 추미애 장관 아들과 관련된 대화가 없었다는 것은 보니까 오늘 그 회의 모습 보니까 뚝 떨어져서 보니까 전체 9명, 청와대 쪽에서 5명, 그다음에 당 쪽에서 4명 와서 한 10명 정도, 10명 안쪽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회의하고 끝나면 통상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역대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당 대표, 원내대표, 이번에 오늘 보니까 사무총장, 정치회의장 4사람이 들어갔던데 그 4사람하고 공식적으로 할 얘기가 있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 대표와 별도로 둘이서 가다 보면 별실이 있습니다. 별실에서 조용히 할 얘기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이 대표님 청와대에서 먼저 나서기 그러니 이 대표께서 조금 바람을 잡으십시오.
아니 지금 김남국이 다음에 저 심지어 정의당에서조차 데스노트 쓰는데 민주당에서도 보면 지금 갑론을박 비슷하게 여러 이야기가 나오면 청와대에서도 액션하기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좀 이낙연 대표가 문재인 정부가 곧 민주당 정부라는 그런 주인 의식을 갖고 추미애 장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즉 차도살인 내지는 이른바 추미애를 갖다 낙마시켜 달라는 청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이낙연 두 사람 간의 추미애 관련해서 일체 대화가 없었다라는 연구가 없다. 연구 여기다 금 안 묻어놨다 하는 역설법 해설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